자, 오늘 첫 번째는 바람이야, 바람. 보면 바람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압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 기압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바람은 뭐냐면은, 바람은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뭐 바람이 이렇게 분다해가지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느껴지는 바람의 기원은 뭐냐면 그냥 공기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나에게는 그것을 바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야. 바람이지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공기의 이동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냐?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겨. 자, 내가 지표면에 이렇게 있는데 기압이라는 것은 누르는 힘이잖아. 여기는 이제 세게 누르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약하게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세게 누르고 있는 힘은 바깥으로 이렇게 앞 지표에 와가지고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진다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기압이 약하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끔 돼 있는 거야. 얘는 기압이 낮거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게끔 되어 있어. 자, 우리가 흔히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그러고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그래. 그럼 결국 뭐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바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조금 있다가 뭐 해류풍이라든가 기단, 전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기본은 요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러면은 이 고기압인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자고. 자, 고기압은 뭐야? 내리는 힘이 강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기압인 형태에서는 공기가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 공기가 있잖아. 하늘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는 거야. 압력이 세니까. 자, 그러면 하강기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니? 밑에서, 자, 지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지표면에서는, 자, 밑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공기가. 그러면은 퍼져야겠지. 퍼져 나가야 된다고. 퍼져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걸 먼저 할게. 자, 101페이지야, 101페이지. 퍼져 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퍼져 나가. 자, 이것은 암기사항이다. 이거 나중에 지구의 자전과 무슨 코리올리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는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자, 일단 고기압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퍼져나가.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우리 구름 생길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안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에 의해 가지고 구름이 생성된다 그랬지? 그럼 이런 데서 구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맑은 날씨가 나와. 맑은 날씨야. 그래서 고기압 형태,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맑아. 그게 언제냐면은 가을이야. 자,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특징적인 거. 자, 나중에 기압도 딱딱딱딱 4개 나눈 다음에 지금 이게 한국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현재 무슨 계절인가 이런 거 나오거든? 한반도 딱 가운데 고기압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가을이야. 그럼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맨날 하잖아.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튼.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기압 상태에 있을 때 가을, 맑은 날씨가 항상 좀 지속이 된다는 거지. 이런 데는 언제? 어떻게 되겠어? 비가 오겠어 안 오겠어? 구름이 안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건조해져. 건조해지고 이때 제일 위험한 거 산불 이런 거. 산불이나 화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지. 지금 호주에서 산불 나고 있잖아. 호주 산불 나고 난리다. 지금 호주 지역이 전체가 다 고기압이 상태인 거야. 구름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건조하고 산불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저기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고기압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이렇게. 자, 얘는 봐봐. 시계 방향으로 바깥으로 나갔었지? 근데 여기서는 자, 이 밑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이 생겨.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거는 지구 자전 때문이야. 지구 자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자, 이 방향은 그래서 외워야 돼. 방향은 이렇게 방향은 똑같잖아. 모양은 똑같잖아. 화살표만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이 얘기가 달라질 뿐이야.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자,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야? 여기서 구름이 생긴다. 구름.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오고 비나 흐리고 이런 식의 기상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기압일 때 고기압일 때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기분 안 좋다고 하면 저기압이라고 그러잖아. 이 저기압이 그래서 그래. 구름 생기고 비 내리고 뭐 기상 안 좋다 이 소리지. 그러면은 자, 바람이라는 건 뭐야? 공기 이동이고 기압의 차이니까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바람이 분다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끝이야. 끝. 바람은 이렇게 분다는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이 이런 특징이 있고 저기압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98페이지 한번 보자. 다른 거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면 되는데, 보통 어떤 데에서 고기압이 발생하느냐? 자,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으면은 고기압이 발생하겠지. 온도가 낮으면. 왜냐면은 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수 있잖아. 그치? 이 바닥 지역이 따뜻하면은 여기 있는 공기가 데펴지겠지. 그치? 여기가 데펴지면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뜨거운 땅이 있지. 이 지표나 해수면이 뜨거우면 여기가 뜨거우면은 여기가 상승 기류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우면은 저기압이 생긴다는 거야. 반대로 여기가 차가운 지역이면은 당연히 고기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차가운 데에서 따뜻한 곳으로 바람이 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자, 지금 보는 여기 봐봐. 해류풍과 계절풍 요 두 얘기가 할 텐데, 자, 해류풍은 뭐냐면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자,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줄게. 해류풍 1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고, 자, 계절풍은 1년이야.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계절풍이라고 그래. 자, 해류풍은 하루에 봐봐. 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 그럼 비열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비열 알고 있지? 비열이 뭐야? 어떤 물질이 1도씩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 양이 비열이야. 그러면 물이 비열이 높아? 땅이 비열이 높아? 물이 비열이 엄청 높은 물질이야. 물 따뜻하게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일인 거라고. 그러면 봐봐. 물이 있고 땅이 있어. 해가 떴어. 그러면 땅이 먼저 기온이 오를까? 물이 먼저 기온이 오를까? 땅이 훨씬 먼저 기온이 올라. 그럼 땅이 올라가면은 땅이 따뜻해지고 바다가 차가워진 거야. 상대적인 기온인 거야. 그럼 땅이 뜨겁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다에서 땅으로 부는 거야. 자, 낮에는 바다에서 땅으로 바람이 불어. 육지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해 쪽에서 분다고. 바다 쪽에서 분다고 해가지고 해풍이라고 그래. 그런데 밤이 되면은 땅은 급격하게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겠지. 바다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 그럼 바다 자체가 따뜻한 공간이 되고 땅이 차가운 공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땅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 이것이 밤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 이것을 육풍이라고 그래. 육지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것은 하루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이것을 우리 1년 동안 쭉 하면은, 우리, 제 봐봐. 대륙이 있고, 태평양이 있어.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겨울에는 대륙이 차갑겠지. 그치? 자, 전체적으로 태평양보다는 대륙이 금방 차가워진다고. 얘가 훨씬 차가워져. 그치? 대륙이 차갑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해. 그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람이 불어?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이게 뭐야? 북서 계절풍이 되는 거지. 북서 계절풍. 북서 쪽에서 불고 있잖아. 한반도를 기준으로 북서쪽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북서 겨울에 북서 계절풍이야. 겨울 북서. 자, 여름에는 땅이 엄청 뜨거워져 있어. 물론 바다도 따뜻해. 바다도 따뜻하지만 땅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뜨거워져 있다고. 뜨거운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바다 쪽이 좀 시원한, 실제로 차갑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좀 차가운 상태에 놓여 있어. 그래가지고 태평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어. 얘가 뭐냐면은 남쪽, 동쪽, 남동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남동 계절풍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것들은 다 이 뭐라고 하니? 기본적인 용어 자체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98페이지에 있는 거 해륙풍,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계절풍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 이게 좀 바로 나올 기단하고도 연관 지어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할 거야.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는 건데, 일단 기단이 뭐냐? 기단. 얘는 그냥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공기 덩어리가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비슷한 공기들이 다 엄청 크게 모여있는 그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그래. 자, 요거는 우리가 완전하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요거 한반도야. 중국 땅이고. 자, 여기가 무슨 기단이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 여기는 오호츠크해. 여기는 북태평양. 여기는 양쯔강.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적도기단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 보면 기단의 이동과 변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것은 크게 생각하지 마.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시베리아랑 양쯔강 기단은 대륙 쪽에 있어. 그리고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보다시피 바닷가에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양쯔강이랑 북태평양은 남쪽에 조금 따뜻한 곳에 있을 것이고 시베리아랑 오호츠크해는 북쪽에 다소 좀 추운 곳에 있다는 게 그냥 바로 눈에 보여.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자, 요것은 완벽하게 너희들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 용어 자체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얘는 한랭건조. 거기에는 그 교재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 근데 뭐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띈다. 그래서 이거 한랭건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다 같이 적어줬으면 좋겠어. 얘는 한랭수균. 얘는 온난수균. 온난건조.
자, 그러면 가까이 것들이 이거는 암기야, 암기. 이런 특징이 갖다 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우리 지난 시간에 대륙권 하면서 대륙권은 이런 거 성춘권, 오전권, 열권, 뭐 오전권? 없지. 중간권, 열권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냥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도 그냥 암기를 해야 돼. 자, 시베리아 걸루는 나중에 겨울 한파. 자, 여기다 그냥 빨간색 적을게. 겨울 한파. 겨울 한파에 영향을 주는 게 시베리아 계단이야. 여름, 겨울에, 지금이지, 지금. 시베리아 계단에 의해서 춥고 건조한 날씨. 춥고 건조한 날씨. 그지? 두 번째,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뭐야? 무더위. 무더위에 특징을 주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건조, 봄, 가을에 온난, 건조. 이때가 뭐냐? 가을이잖아, 가을철. 그리고 오우츠크에는 초여름, 그리고 뭐지? 뭐 꽃샘추위 이런 거. 이 초여름에 여기 갑자기 동해에 있잖아. 여기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가끔씩 있어. 그게 여기 오호츠크의 기단 때문이고, 실제로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태풍이 적도기단이야. 적도기단 태풍이야. 이거 기다려. 이게 태풍이야. 자,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는 게 뭐냐면 이게 장마야. 야, 안 그래도 물기가 많은 스뷸난 기단 만나가지고 쏟아붓는 게 장마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장마 전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이게 바로 장마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암기하면 돼. 그럼 저희 서초지 부분이 제일 비가 많이 와요. 어디? 이렇게 표시하신 지역이 제일 비가 많이. 이게 뭐냐면 나중에 한랭 이게 장마 전선이야. 좀 이따 전선을 배울 텐데 이 전선을 그냥 표시하는 거야. 이 전선이 왔다 갔다 해. 자, 처음에는 그 장마가 언제 오니? 초여름에 오잖아. 자, 요런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아. 얘가 겨울이야. 얘가 여름이야. 자, 항상 얘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상공에서. 여름은 얘가 이제 밀려난 게 이제 여름인 거고, 얘가 밀려나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게 겨울인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계속 뭘 하는데, 자, 초여름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원래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를 덮고 있다가 점점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 오호츠크의 기단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둘이 딱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 게 장마인 거야. 그때 막 장마가 내려.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서 완전히 얘가 이기는 거지. 여름이 되면은. 완전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제. 장마 전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 더운 날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준 거야. 정확하게 이게 이렇다 하면 너희들한테 설명 못 해줘. 자, 다음. 자, 요게 조금 헷갈리고 너희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사실 내가 이거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것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그 그림 자체는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걸 조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전선이야, 전선. 전선은 있잖아. 두 개의 기단이 만났을 때 생기는 건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기단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전선이야. 전선은 일단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온도가 다른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자, 봅시다. 전선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어. 일단 여기 한랭전선이 먼저 나왔으니까 한랭전선으로 먼저 할게.
한랭 전선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자, 한랭 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밀어낼 때 생겨. 자, 지금부터 내가 잘 그리지 못한다고 다시 미리 얘기를 하고.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현재 밀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 밑으로 들어가잖아. 파고든다고, 파고들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지금 있으면은 얘를 파고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이렇게 밀려서 올라간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 올라가면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뭐가 된다? 구름이 되잖아, 구름이.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구름이 막 이렇게 생겨. 이렇게 높은 구름이. 이것을 우리는 어떤 구름이냐고 하면 저군이라고 그래, 저군. 저군형 구름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쌓을 적자를 튕겨요.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구름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생겨. 왜냐하면 찬 공기는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얘를 밀어낼 때 있잖아. 좀 이렇게 급경사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 경사가 급하다는 거야, 이쪽에. 여기 그림 잘 나왔어. 한번 봐봐. 한랭 전선 봐봐. 조금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얘를 쭉 밀어내는 거야, 따뜻한 공기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전선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전선을 표시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지표면에다가 여기다 전선을 표시하고, 이 뾰족뾰족한 것이 뭐냐면은, 진행 방향이야. 이 차가운 공기의 진행 방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저군형 구름의 특징은 어떤 구름이냐면은 얘는 소나기 같은 게 발생해. 소나기. 강한 비가 내려. 자, 근데 봐봐. 짧은 지역에 저군형 구름은 봐봐. 그래서 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구름이 이렇게 위로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비가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신 폭은 좁지. 그치? 이걸 우리 보통 소나기라고 하지. 이런 식의 비가 내리게끔 되어 있는 거야. 뭐지? 여기 봐봐.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한랭 전선에서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이렇게 급하고 저군형 구름이 잘 생긴다. 저군형 구름이.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생겨야 되니까. 저군형 구름이 잘 생기면서 전선 뒤쪽에 좁은 기역. 자, 전선은 여기 있어. 근데 구름은 전선 뒤쪽에 생겨 있잖아, 지금. 그치? 전선 뒤쪽에서 저군형 구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전선 뒤쪽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소나기 같은 강한 비가 내린다. 이게 바로 한랭 전선의 특징이야. 자, 온난 전선은 반대야. 자,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얘는 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있는 거야. 반대야, 봐봐. 차가운 공기는 그 따뜻한 공기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고들어. 하지만 따뜻한 공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얘를 위에서 밀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난다고. 이렇게 높이로. 따뜻한 공기가 점점점 이렇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쓸고 지나가. 여기가 이렇게 돼. 그럼 봐봐. 꽤나 넓은 지역에 생기지, 이게. 이 경사면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고 굉장히 완만한 데다가 넓은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구름들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구름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떤 구름이라고 하면 층운형이라고 해. 얘는 층운형. 얘는 저군이라고 해가지고 높이 쌓이는 거고 얘는 층운이라고 해서 넓은 면에
굉장히 얇게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층운이라고 하고, 이때 온난 전선 우리가 어디다가 그려주냐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표면에다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져. 이런 층운형 구름이 얘네들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온난 전선을 중심으로 온난 전선의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어떤 넓은 지역의 부슬비, 넓은 지역의 좀 지속적인 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온난 전선에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층운형 구름이 생긴 다음에 전선 앞쪽에서, 자, 얘는 전선 뒤쪽에서 생겼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선 앞쪽에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게 전선 얘기입니다. 전선. 자, 이거 말고도 요거 두 개를 같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폐색 전선이 있고 정체 전선이 있어. 요거 두 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애들이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데, 자, 폐색 전선은 봐봐. 얘랑 얘가 만난 게 폐색 전선이야. 얘가 있잖아. 얘가 차가운 공기가 얘가 쫓아가는, 얘가 지금 얘는 아무래도 막 밀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이 한랭 전선은. 온난 전선은. 근데 한랭 전선은 그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한랭 전선이 생겼고 이쪽에는 온난 전선이 생겼는데 얘가 빠르다니까? 이게 쭉 빠르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는 순간이 생기겠지. 이 만난 상태가 폐색 전선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은 쭉 가다가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된 거야. 이거 뒤에 있어 온대저기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줄게. 폐색 전선은 얘가 이 한랭 전선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온난 전선까지 만나버린 게 우리는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정체 전선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 정체 전선은 그냥 쭉 돼 있고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방향이 거꾸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지. 얘는 그냥 외워. 두 기단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체 전선은 장마, 요거 하나만 외워두면 돼. 옆에 봐봐. 장마 전선은 차고 건조한 기단, 차고 습한 기단,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기단이 있잖아. 봐봐, 얘네들 봐봐. 얘네들은 일단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고 얘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것도 지금 밀어내거나 서로 그러질 못하고 그냥 기단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정체 전선인 거야. 이게 정체 전선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장마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 여기지? 자, 101페이지. 자, 고기압과 저기압 아까 얘기했었던 얘기야. 근데 이제 온대 저기압 한번 보자. 이게 조금 골치 아픈 부름인데 온대 저기압은 온대성 저기압은 우리나라의 봄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태인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너무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 근데 너희들 아마 이 정도까지 교과서에서 내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요것은 내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가지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보지 말고 봅시다. 105페이지 여기 심화 한번 봐봐. 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지구과학 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 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한번 보자. 자,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기 진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자, 정체 전선이 먼저 발생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떤 파동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쭉 들어가는 곳이 생기고 온대저기압, 그 가운데 온대저기압이 발생해. 근데 이 온대저기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저기압을 가운데 두고 여기에는 한랭전선과 여기에는 온난전선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가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생해. 그 원인은 너희들이 그냥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얘가 내가 뭐라고 했니? 한랭전선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랬지. 온난전선까지 이걸 다 붙잡아. 그게 언제냐면은 폐색 시작되는 거야. 얘네가 얘를 따라잡는 거야. 여기 있는 전선이 얘를 따라잡기 시작해. 그럼 폐색 전선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서 온대 저기압이 소멸된다. 자, 이게 반복되는 날씨가 한반도에서는 봄이야, 봄. 자, 그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101페이지. 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에선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온대저기압이라고 그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즉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얘를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고, 이런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저기압의 남동쪽, 남동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일단 온대저기압의 가장 큰 특징이고, 얘는 모든 한랭전선, 모든 온난전선의 그냥 그 뜻을 다 갖고 있어. 그럼 한랭전선 뒤쪽에 뭐야? 여기에 저분형 구름이 생겨가지고 뭐 소나기가 내릴 것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층문형 구름이 생겨가지고 뭐 보슬비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내릴 것이고, 그냥 끝이야 이게 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정도. 온대저기압은 요렇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102페이지. 여기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일기도 보면서 진짜 자주 나온다. 재현아. 102페이지. 여기 일기도 되게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 자, 첫 번째. 봄철 일기도가 딱 나오면은, 봄철 일기도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아까 본 온대저기압이 있어. 있지? 온대저기압. 양쪽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온대저기압이 보일 거야. 자, 온대저기압 보이면 무조건 봄. 끝. 여름철 장마전선이 무조건 보입니다. 여름철 거는 무조건 장마전선이 보이게 돼 있어. 장마전선. 그리고 봐봐. 바닷가 쪽이, 태평양 쪽이 고기압이고 시베리아 쪽이 저기압이지. 그치? 여름철 보면은. 그래서 바닷가에서 보는, 태평양에서 보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는 거야. 자, 가을 봐. 가을.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딱 들어가 있지. 고기압만 딱 보이면은 가을이야. 겨울 봐.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이고 우리 북태평양이지. 북태평양 쪽이 저기압이지. 그러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게 겨울이야. 자, 가장 특징적인 것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날 또 보면은 다 달라. 일기도나 이런 것들은 가장 특징적인 상태로 나타내 줄 거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사실은 이거까지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었던 건데 얘기가 진짜 길어졌어. 자, 봅시다. 107페이지. 다시 한번 보는데 여기 말하는데 여기 있는 중단의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봐라. 다 봐야 된다. 다 암기를 해야 된다. 머릿속에.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야 돼. 자, 다음 장 봅시다. 오늘 이래서 이제 지금 일단 기상, 요런 날씨, 기상, 요런 쪽 얘기를 좀 다 마친 거고, 이제 너희들이 아마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물리 얘기를 할 건데, 운동과 에너지야. 이거 오늘 요거 다 끝낼 수 있을 거야.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 솔직히 근데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내용 자체는 많지도 않고 금방금방 지나게 될 거야. 봅시다. 운동이라는 얘기를 할까 지금. 자, 운동, 일, 에너지,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말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 이런 것과 물리에서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 힘, 일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 그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좀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다. 차라리 지금 이걸 잠깐 쉬었다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꺼번에 나갈게. 5분만 쉬자, 5분만.